안녕하십니까, 우동로입니다. 오늘은 명리학 강의보다도 이제 우리가 초복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삼복일이 뭐냐라는 거에 대한 사주명리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죠. 삼복이다, 말 그대로 세 가지 엎드린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여름은 덥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행적으로 보면 화가 극을 하죠. 화극금, 뭐를 극하냐면 금을 극하죠. 오장육부로 표현한다면 화라는 거는 심장, 뜨거움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금은 폐대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심장의 기운이 폐대를 극하다 보니, 우리가 폐는 기를 주관한다 그랬죠. 기가 없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우리가 금기운이 부족한 사람들, 그래서 금기운이 부족한 사람들은 이제 기침이라든가 천식, 뭐 폐결핵에 노출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의학에서는. 삼복이라고 하는 거는 하지 지나서, 정묘일이죠, 오늘이. 예. 세 번째 경일, 초복은 세 번째 천간 경금이 오는 날을 우리는 초복이라고 해요. 세 번 엎드린다. 그러니까 숙살이, 원래 기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그 숙살지기요, 신평을 얘기하지만, 날이 뜨겁다 보니까 그 칼끝이 무뎌졌다라는 의미예요. 기가 세전해졌다. 기가 세전해서 이제 세 번 엎드렸다. 초, 중, 말로 해가지고 하지는 보통 6월 21일 날 하지죠. 하지에 오늘이 정묘니까, 하진날이 만약에 정묘다 그러면 정, 그 다음에 뭐겠습니까? 무, 기가 오겠죠. 무진, 기, 사, 그 다음에 경, 오. 이게 첫 번째 오는, 하지에서 첫 번째 오는 경이고, 세 번째 경, 그러니까 첫 번째나 10번째가 돼야, 천간 10개가 돌아가서 경이 와야 세 번째 경금이 오는 날을 우리는 초복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오는 날, 하지 지나서 네 번째 오는 경금일을 우리는 중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오는 날을 말복이라고 하겠죠? 아니죠. 예, 조건이 있습니다. 말복의 조건은 중복과 중복지나 말복이 오려면 요 사이에 입추가 와야 돼요. 입추가 와야, 입추가 들어가야 말복이 성립이 되죠. 근데 어느 해에 보면은 입추가 들어간 해가 있고, 네 번째, 다섯 번째 그 사이에 입추가 없는 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 네 번째 경금이 오는 그 날을 우리가 중복이라고 하는데, 다섯 번째 경금 사이에 입추가 들어와야 말복이 성립되는 거죠. 근데 입추가 안 들어간 해가 있습니다. 그런 해를 우리는 뛰어넘었다, 복을 뛰어넘었다 그래서 월복이라고 해요. 월복이라고 하죠. 넘을 월자입니다. 월복이라고 합니다. 복이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천문관들은 월복이 있는 해에는 상당히 무더위가 지려하게 연장됐겠죠. 보통 30일 그 안에 초복, 중복, 말복이 다 있어야 되는데, 중복과 말복 사이에 입추가 안 와서 월복, 그러니까 네 번째 중복, 그 다음에 경금이 오면 다섯 번째 아닙니까? 경금이 와 그 사이에
입추가 돼야 말복이 성립이 되는데, 입추가 없으면 5번째 오는 경금일을 우리는 월복이라 그래요. 그러면 그해 여름은 상당히 덥다라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상당히 더웠겠죠. 복기간이 길어지니까요. 우리가 항상 명리학을 하는 사람들은 음양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말복이다라고 하는 것은 금이 엎드린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 인체의 폐와 대장의 기능이 상당히 안 좋아진다. 그거는 생물학적으로 음양을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살아있는 생명체들은 외부의 자극이 올 때 그거를 견디는 거는 내부에, 그러니까 외부가 뜨거우면 내부는 차가워야 생명체로서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기온, 바깥 기온이 뜨겁다 보면은 상대적으로 이 몸 속에 있는 내부의 장기들이 되게 차져 있는 거죠. 그래서 복도위에 자꾸 수박이라든가 참외라든가 찬물을 먹으면은 금방 다이어리예요. 설사를 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 이유가 바로 복에는 상당히 속이 허해져 있다. 중토가 약해져 있다. 그래서 소화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체하는 경우나 혹은 설사를 많이 하죠. 가령 필리핀이나 저 베트남 이런 데 타고난 사람들은 북반구에 있는 사람들보다 외부적으로 상당히 뜨거우니까, 열대 쪽에 가까우다 보니 타고남 자체가 심장의 기능이 활발하게 태어났을 경우엔 생명을 부지할 수 없겠죠. 대대하고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남방 쪽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콩팥, 수의 기능을 하는 콩팥의 기능이 비대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필리핀이나 베트남, 버마 이런 데 시골 같은 데 배우지 못한 사람들 보면은 애들을 많이 낳아요. 보통 10명, 심지어 20명까지 자식들을 낳는데, 수가 발달될수록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립선 쪽, 생식 쪽이 생식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40만 돼도 초로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는 성관계를 많이 해서 초로의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자식을 많이 낳다 보면 어쨌거나 부모들은 기를 상할 수밖에 없겠죠. 그 자식들을 다 먹여 살리려면 그만큼 고생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40대가 돼도 60대가 되면 벌써 초로 현상들이 나와가지고 거의 80 먹은 노인과 같이 변하죠. 또 한 가지는 베트남이나 뜨뜻한 데서 태어나시는 분들 중에는 수의 기운이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외부가 뜨겁다 보니까 내 내부는 오히려 수의 기능이 조절을 하는 콩팥이라든가 그런 쪽이 발달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 타고남 자체가 심장이 안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 그 이길려 여사, 지금 가천대학교 이사장님이시죠? 그런 분들이 매년 200~300명씩 초청해가지고 심장 판막 수술을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난 장소라든가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죠. 오장육부가 그렇게 해서 타고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더운 여름에는 기가 쇠해질 수밖에 없다. 금기, 화극금을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토. 그래서 한의원에 가면은 이렇게 큰 약재 서랍이 있죠. 약재 서랍이 있으면 한자로 쭉 써 있어요. 그래서 중토, 위나 비장을 튼튼하게 하는 그러한 약재 앞에는 황자가 많이 써 있죠. 황. 그 다음에 폐 쪽에는 백이라고 많이 써 있죠. 폐에 들어가는 약. 그래서
우리가 복날에는 상대적으로 냉해진 속을 갖다가 덮이기 위해서 화에 들어가는 약성분을 먹죠. 화라는 건 심장을 의미하는 거죠. 열을 내게 하는 것들. 그래서 삼계탕을 먹고, 삼계탕에다가 보통 인삼이나 산삼을 넣고 같이 데려서 먹거나, 혹은 뭐 오골계를 먹거나, 혹은 삼계 닭에다가 황기를 집어넣어 가지고 속을 보호하는 그러한 보양식들을 먹었던 겁니다. 그래서 명리학을 공부하시거나 음양오행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삼복이 뭐냐라고 할 때 우리가 초복은 하지 지나 세 번째 경일이 오는, 경금일이 오는 날을 우리가 초복이라 그런다. 그다음 네 번째 오는 경금일을 우린 중복이라 그러고, 다섯 번째 오는 경금일을 우린 말복이라고 하는데, 네 번째에서 다섯 번째 그 사이에는 입추가 들어와 있어야 말복이 성립된다. 만약에 입추가 들어오지 않고 다섯 번째 오는 경금일 사이에 입추가 없다면 다섯 번째 오는 경금일을 우리는 월복이라 그런다. 그래서 월복이 들어오는 해는 상당히 덥다. 예측할 수 있겠죠. 또 옛날에는 어떻게 기후를 예측했냐면, 보통 숙살, 가을에 낙엽이 지고 겨울에 그 낙엽들이 거의 다 마무리되는데, 어떤 해에는 누렇게 변색된 낙엽들이 그대로 나무에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설날이 돼도. 그랬을 때는 봄에 상당히 바람이 많이 불겠다. 그래서 꽃샘추위가 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천문관들은 이렇게 자연의 이치를 보고 그 해의 날들을 예측했죠. 더구나 나란 일이야 말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경금이 들어온 해, 그 다음에 신금이 들어온 해는 센 기운이에요. 그러니까 경자년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센 기운이 들어오는 해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야 될 일들이 많다. 나라도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문제도 올해 경자년의 가장 큰 화두일 것이고, 또 신금이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경신금을 갖다가 숙살 혹은 종혁이라고 하죠. 중국 같은 경우에 신의 혁명이 뭡니까? 신금이 들어온 해에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바뀐, 왕정이 다 무너지고 청나라가 무너지고 공화정이 탄생한 해가 신해년입니다. 그래서 신의 혁명이라 그러죠. 그래서 경신금이 들어올 때는 국가도 그렇지만은 개인도 내년 신축년은, 축토는 환승장이라 그랬죠. 토는 마치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환승장이라, 나라도 그렇지만은 개인도 새로운 인생의 어떤 변곡점이 될 수 있는, 그 다음에 천간 신금은 혁명적으로 변화가 생기는, 나라뿐만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란 얘기죠. 그래서 삼복이라고 하는 거는 오늘 경금이 하지 지나 세 번째 오는 걸 초복이라고 하고, 네 번째를 중복이라고, 다섯 번째를 말복이라고 한다라는 기본 상식과, 복날에는 상대적으로 기가 허해진 중토, 그 다음에 냉해진 속을 갖다가 덮여주는 음식을 먹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상식은 아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